며칠 전에 리플이 XRP를 또다시 5억 개나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떨어졌는데 시장은 조용합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끝났네라든가 아니면 또 물량 폭탄인가 이런 반응이 나오기 마련인 건데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달라요. 과연 왜 조용할까요? 그리고 왜 리플은 굳이 이런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서 물량을 풀었을까요? 이번 해지 자체가 단순하게 숫자 하나 더 늘어난 게 아닙니다. 리플이 지금 XRP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XRP 해지를 두고 커뮤니티에서는 또 하나의 루머가 퍼졌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가 XRP 에스크로를 압수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물량 해지의 진짜 의미 그리고 시장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전략적인 변화까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해지 내용을 팩트 중심으로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리플은 총 10억 개 정도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풀었고요. 그런데 그 방식 자체가 예전이랑 조금 달랐어요. 한 번에 10억 개를 푼 게 아니라 5억씩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해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중에 7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에 묶였습니다. 즉 실제로 남은 거는 3억 개 정도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해제 시점을 나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고 없이 조용하게 진행됐다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매달 1일이면 자동으로 10억 개가 해제가 되고요. 그중에 대부분인 8억 개 정도가 자동으로 다시 잠기면서 시장에는 2억 개 정도만 유동성으로 나오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공식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자동에서 수동으로 정해진 공식에서 유연한 조정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이 에스크로에 보관 중에 있는 XRP는 약 364억 개, 시장에 유통 가능한 XRP는 50억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있는 물량이 여전히 훨씬 많지만요. 이거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푸는지가 이제는 리플 내부 전략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제는 그냥 물량을 풀었다 이게 아니고요. 리플이 XRP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를 바꾼 첫 번째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자동으로 다시 묶는 일종의 기계적인 구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걸 리플이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고요. 시장의 유동성을 얼마나 풀지, 언제 풀고 언제 묶을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투자자 심리, 가격 안정, 유통 타이밍까지 전부 다 리플이 컨트롤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XRP가 이제 예전처럼 오르고 떨어지고만 보는 투기 자산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가 왜 지금 시점에 나왔을까요? 그 배경에는 리플이 추진 중에 있는 제도권 진입 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내부 은행 인가를 신청을 했고요.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도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 영상 통해서 속보로서 다뤄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RLUSD, 그러니까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미국 연준에 직접적으로 보관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전부 다 무슨 뜻이냐? 리플은 코인 기업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서 포지셔닝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XRP 유통량도 단순하게 코인 유저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랑 규제 당국을 의식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봐야지 맞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만 보면 지금 가격은 빠지고 있는 건 맞아요. 24시간 기준으로 2.7% 하락했고요. 거래량도 약 28%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요. 이번에 풀린 물량 대부분이 다시 에스크로에 묶였다라는 사실인 거고 즉 실제로 시장에 던져진 물량은 거의 없고 실질적인 매도 압력은 크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 심리가 예민해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이런 시점에 리플이 전략적인 유동성 조절 카드를 꺼냈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그런 의도 자체를 완벽하게 읽지 못하고 있지만 공급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 즉 XRP라는 자산의 위상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과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반응하는 사람 사이에는 앞으로 점점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구조, 변동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이번 XRP 해제를 두고 커뮤니티에서 또 하나의 루머가 퍼졌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가 XRP 에스크로를 압수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인 빌 모건 측에서도 명확하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리플이 보유한 에스크로 물량은 계약 기반으로 묶여있는 민간 자산인데 미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임의로 압수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지금 리플은 정부랑 대립 중이 아니라 협업하는 관계로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죠. 은행 인가 신청, 마스터 계좌 준비, 그리고 RLUSD 준비금의 연준 보관 시도까지도 전부 다 정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XRP를 압수한다는 가정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투자자 심리만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처럼 시장이 민감한 시기에는 이렇게 작은 루머 하나에도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겠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냥 스쳐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히 뉴스도 아닌 루머 때문에 심리가 흔들리셔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처럼 XRP 물량이 해제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연결짓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해제 자체가 폭락 신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급 관리 전략의 일부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전처럼 무작정 시장에 던지는 게 아니라 풀고 묶고를 리플이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가격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규제기관과 제도권 인프라에 XRP를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차분하게 신중하게 밟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량 해제를 시장 심리 흔들기가 아니라요, 구조적으로 대응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지 다음 국면에서 먼저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숫자 하나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드리자면은 이번 달도 리플은 XRP 물량을 풀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를 풀었는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풀었는가예요. XRP는 이제 단순한 코인을 넘어가지고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전환 중에 있고, 가격은 당장 조정을 받을 수는 있더라도 구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인 거고, 흔들리는 가격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다만 최근에 24시간 기준으로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만 봐도 5,455만 달러 규모가 청산이 됐고요. 그중에 79%는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즉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에 연달아 무너졌다는 뜻인 거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도 비슷한 흐름이었죠. 지금 시장은 반등을 바라는 심리 그리고 현실적인 조정 사이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옵션 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에는 13만 달러, 이더리움은 3,000달러 이상 콜옵션이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폭발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뜻인 거고, 반대로 풋옵션은 8만 5천 달러 부근에 모여 있어가지고 상승과 하락 양쪽에 모두 큰 베팅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박빙일 때는 한 방향으로만 터지면 탄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는 구조인 거고, ETF 관련된 흐름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래들이 50만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90만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기관 보유량은 약 480만 비트코인에 달하고 ETF 유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가격은 흔들리더라도 자금은 구조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시장의 핵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알트 불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리플 XRP한테도 수급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성 이슈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주 강력한 서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미국 정책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이더리움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더리움 재단은 아예 목표가를 1만 달러로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요, 정책 변화에서 투자 유입 그리고 가격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도 3,000달러 이상 콜옵션 비중이 80%를 넘기고 있고요. 기관과 커뮤니티 정책까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건 현재 시점 분명한 변화입니다. 반대편에선 또 시장을 뒤흔든 이슈도 있었어요. 무려 14년간 움직이지 않았었던 고래 지갑이 하루 만에 10만 비트코인을 이체한 사건이죠. 약 87억 달러 규모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산 정리라고 해석을 하지만요, 코인베이스는 해킹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남겼어요. 매도는 없었지만 투자 심리는 분명히 영향을 받은 거고, 거기다가 브라질 해커 조직이 4천만 달러를 암호화폐로 세탁한 정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를 여러 가지 거래소랑 OTC 플랫폼으로 나눠서 옮겼고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 자금 세탁 규제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 간의 공조 수사 이슈로 인해 가지고 번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정책 리스크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 와중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주식 플랫폼을 내놓았습니다. 이더리움 호환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구조인데 전통 주식시장보다 빠른 구조라서 ISE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증권의 탈중앙화라는 커다란 흐름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정리드리자면은 이더리움은 정책과 실제 수요, 서사를 모두 품고 올라가고자 하는 힘을 만들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고래 이체랑 옵션 베팅 자체가 엇갈리면서 불확실성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해킹과 자금 세탁, 규제 강화 이슈까지도 얽혀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모이면은 알트 시즌, 특히나 이더리움 중심의 불장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반드시 이거만큼은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암호화폐를 처음에 공부를 할 때요. 그리고 투자 심리를 붙잡기 힘들었던 시기, 이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하나쯤은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해서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신기하게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코인을 샀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그 가격에 팔았다라는 뜻인 거고, 내가 불안해서 던졌던 그 순간 누군가는 그걸 또 기회라고 판단하고 주워 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XRP가 2,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어떤 분은 공포에 던지셨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같은 가격인데 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까요? 또 XRP가 4,500원일 때 나는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또 누군가는 충분히 올랐다라고 판단하고 익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격은요, 모든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투자금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특별한 가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래들만 수익을 낸다는 얘기가 돌까요? 사실 그거는 내가 샀을 때마다 떨어지고 팔았을 때마다 오르니까 이유를 만들어내려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시장은 고래들만 아는 뭔가가 있구나, 뭐 이런 식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시장에서 분명히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손실을 볼 수는 없어요.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는 또 누군가는 손실을 감수했다라는 의미인 거고, 또 누군가는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판에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신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XRP가 4,900원까지 올랐을 때 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익절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 일부러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 추세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또 기회를 줘요. 하지만 기회를 그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결국에 지나가 버린 바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에 작은 단단함, 이런 거 하나라도 보태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